1991년 3월 26일 대구에 살고 있는 5명의 국민학생들이 개구리알을 주우러 산에 올랐다가 모두 동반 실종되었다. 그 후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모두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사건의 정황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만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와룡산 인근이고요. 33년 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때 유골이 발견됐던 장소죠. 여기 주위로 보시면은 3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엄청 발전을 했어요. 골프장도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개구리알 찾으러 간다, 도룡뇽알 찾으러 간다, 이런 모습은 좀 상상할 수가 없게 많이 변해 있죠. 자, 일단 유골이 발견됐던 곳으로 가볼 건데 PD수첩에서 당시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일단 보시면 6시 방향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3시 방향에 학교처럼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현장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좌표 위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비슷한 위치에 좌표를 찍어놨고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서 유골을 발견했던 분이 그 당시에 2,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에 도토리 좀 주우려고 올라가서 그렇게 등산하다가 발견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포상금이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실종 당시에 현상금이 4,200만 원이었대요. 시대별로 짜장면 물가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 당시 4,200만 원이면은 지금 가치로 한 2억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각종 기업에서도 현상금이나 제보 포상금을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걸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걸어놔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인 것 같은데 왠지 저기 꼴짝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좌표가 잘못된 것 같아.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좌표에서 멀어지거든요. PD수첩에서 올린 사진 자료 보면은 여기가 맞는데, 교회 주차장이랑 정자 정중앙이거든요. 방금 제가 확인한 곳이 여기고, 일로 한 몇 미터 오니까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쓰레기들이 뭐 여러 종류가 좀 모여 있어요. 현장이 발굴되고 여기서 뭐 추모식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에 뭐 헌화한다고 갖다 놓은 꽃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인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추모식에 사용된 헌화와 관련된 케이스로 보인다. 여기 보시면은 이 길다란 게 현수막인 것 같아. 현수막의 채색이 많이 옅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펴지지 않고 접혀 있다 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웠다. 개구리 소년. 보시면 여기 한 50m, 100m만 가면 교회 주차장이에요. 생각보다 현장의 위치가 마을과 가까웠고 그래서 의문이 들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40대의 나이였을 소년들에게 막걸리 한 병으로 남아 추모를 진행했다.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치듯 나왔고요. 뒤로 보시면은 대형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조성이 돼 있어요. 미끄럼틀, 짚라인, 네트 터널 등이 있었다. 이 놀이터가 작년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내려갔던 그 발굴 현장이 저기예요. 얼마 안 돼.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50m?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런 산중턱에 놀이터를 조성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소년들이 한을 풀도록 추모의 뜻을 담아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한다. 여기 바로 밑에는 또 추모비가 세워져 있대요.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세워진 추모비라고 하고요. 올 3월에도 추모를 진행했다 하고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유족들이야 당연하고 구청장부터 해서 뭐 경찰 관계자, 구의원 등등 참석하는 사람이 꽤 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공소시효도 끝났고 이제 미제로 남은 사건이지만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놀이터 조성한 것도 그렇고 대구청에 아예 관련 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소년들이 다 80대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만한 자제를 두고 육아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매체에서 회자되고 화제가 되고 하면은 그분들이 더욱더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나봐. 네, 이렇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6월 발견 현장이랑 추모비가 세워진 곳까지 한번 방문을 해보았고요. 여기 와룡산에 전망대가 생겼거든요. 전망대에 올라 현장 주변의 풍경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네, 들머리에 도착을 했고요. 올라가면은 상리봉 전망대라고 있어요. 이쪽 인근 풍경들이 얼마나 변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한 의혹 가설들 A to G 한번 면밀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월 발견 현장도 그렇고 이곳 상리봉 전망대도 그렇고 등산로가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났던 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인다. 현장으로부터 1.3km 지점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거나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본 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파편으로 된 내용들을 좀 합치고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게 총 8가지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 좀 가설 리스트에서 빼야 돼. 바로 개구리 소년 5명 중에 1명의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설이죠. 소년들이 1991년도에 실종되고 5년이 지난 199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카이스트의 김가원이라는 심리학자 박사가 한 주장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종된 김종식 군의 아버지인 김철규 씨가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기 집에 토막살인을 해서 암매장을 했다. 그래서 뭐 각종 언론, 경찰, 동네 주민들 다 대동한 상황에서 자기 집이 삽으로 파헤쳐지는 거를 생중계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수사가 끝났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화병이 나지.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후인 2001년도에 김철규 씨가 이제 간암을 얻어가지고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얻은 거 아니겠어요? 6월이 발견된 게 200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더 계셨으면은 아들 시신이라도 어떻게 확인하고 그렇게 가시는 건데 그거조차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참고로 이 음모론을 진행했던 그 카이스트의 김가원 박사는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에 불명예를 안겼다 하면서 책임을 지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후에 한국심리학회에서도 제명을 당했다고 하고요. 이후 김가원 씨는 2005년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2011년 영화 아이들로 영화화되기까지 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가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짜치는 가설들부터 빠르게 치고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설, 도사견에 물려 죽었다. 도사견이 그 산에 주인이랑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소년을 물어 죽이게 됐고 나머지 소년들까지 이렇게 해버렸다 이거죠. 근데 이게 좀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이게 가설이 시작됐냐면은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고스트박스라고 라디오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 라디오 같은 고스트박스에서 영혼 소리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그 현장에 가서 고스트박스를 딱 켜고 어떤 뭐 사운드가 들리더래요. 진짜 뭐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스트박스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은 도사견 이것도 소리 엄청 잘 낸 거야. 막 이렇게 안 났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도사견한테 물려 죽었다 이 설이 탄생하게 됐는데 공중파 그런 시사 취재팀에서 찾아갔죠. 음량 해석하고 이런 거 전문가한테 찾아갔어요.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건 그거야. 라디오 주파수에 따라 채널을 옮기잖아요. 채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백색 소음이라 이거예요. 이 설에 대한 반박 자료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의학자도 참여해서 그 반박을 했죠. 6월에 그런 걸 부검해본 결과 이거는 도사견의 소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체가 아니고 인위적인 도구에 의한 손상 흔적이다. 그래서 이 가설은 그 후에 바로 사장이 됐죠. 두 번째 설,
범인은 선생님이다. 이 가설은 다른 어떠한 가설들에 비해서 한 가지 포인트에서는 진짜 신빙성이 있어요. 아무리 어린 소년들이라 한들 5명이라 되는 인원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한 번에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나이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권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지금이랑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흉기나 뭐 어떠한 협박 없이도 이 5명을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 뭐 이 설은 다른 뭐 증거나 정황 이런 게 전혀 뭐 발견된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뭐 사장된 설이에요. 세 번째 설,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이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설, 북한 공작원이 납치해 갔다. 그 산 바로 옆에 54단이라고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거기서 공작 업무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을 마주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죠. 지금 시대에도 뭐 당연히 뭐 곳곳에 간첩이 있겠지만은 어디 뭐 지금 간첩이 그렇게 했다면은 사람들이 안 믿겠죠. 왜 그런 리스크를 지고 애들을 죽이겠어요. 그냥 뭐 남쪽으로 귀화하겠습니다. 익하고 치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옛날에는 다양한 그런 공작 활동이 있었잖아요. 항공기 테러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설을 단순 억측으로 보기에는 그게 억측이라 이거죠. 근데 이 설은 뭐 뒷받침할 그런 뭐 증거, 정황도 전혀 없고 사실상 뭐 배제된 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설, 불치병 치료용으로 희생되었다. 미신이라 해야 될까? 한센병이었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의 간을 먹으면은 뭐 낫는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두고 있는 병원이었나? 거기를 털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전혀 뭐 나온 게 없고 이것도 뭐 아예 사장된 설이죠. 여섯 번째 설, 군부대 사격 중 오발 사고로 죽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의 이름인 개구리 소년이라는 게 잘못 명명된 거란 걸 알고 계신가요? 원래는 이 소년들이 개구리 알이 아니고 도룡뇽 알을 채집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를 하자니 도시 사람들한테 도룡뇽 알은 좀 생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 알로 보도를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개구리 소년으로 이렇게 사건이 기억되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잖아요. 개구리 소년 왕눈이. 그거 OST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도룡뇽에서 개구리로 돌린 것도 그렇고 이런 만화 주제가의 존재 자체도 사람들의 이목을 돌리기에 좀 작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설이 튀어나오냐면은 저는 이 가설이 제일 흥미롭고 그나마 좀 팩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스토리의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도룡뇽 알이든 개구리 알이든 소년들이 그거를 채취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 이 소년들 뿐만 아니고 이 인근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사건 발생 지역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었대요. 바로 탄피를 주우러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 당시에는 사건 현장 바로 옆에 대구 54단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격 훈련도 자주 했는데 그 사격장이 바로 거기였어. 그러니까 뭐 주변에 탄피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애들이 막 그걸 주우러 가는 거야. 어른들은 위험하다고 말렸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에 동네에 공사 현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100원짜리 같이 생긴 뭐 동그란 그런 뭐 동전 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가치도 없었을 거고, 근데 어릴 때 그 이상한 그런 수집 욕구가 있어서 저도 막 주우러 댕겼었어요. 그래서 뭐 여튼 이 설의 시작은 탄피를 주우러 간다고 하면 어른들이 걱정하고 혼내니까 도룡뇽 알이든 개구리 알이든 채집하러 간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격장 근처에서 탄피를 줍다가 오발 사고로 인해서 소년이 한 명 죽였어. 그걸 은폐하려고 나머지 4명까지 이렇게 같이 처리를 했다, 이 설이죠. 54단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전국적으로 이제 뭐 군, 경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실종 신고하고 1년 동안 총 35만 명이 동원이 됐대요. 그런 대대적인 액션을 취했지만은 결국에 뭐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 선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자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그런 오더를 내릴 이유가 뭐 있냐, 무슨 명분으로. 뭐 음모론 제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근거가 있거든요. 사건 발생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일인 그때가 뭐였냐면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일이었어요.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이거든요. 국민들이 군사정권에 대해서 엄청 신물이 나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썼대요. 그런 와중에
하필 딱 선거일에 이런 오발 사고가 났네. 그 시절 국가수장이 이 정도 사건을 은폐를 못하겠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 설에 대한 좀 가능성을 높여주는 포인트가 있는데 2002년도에 유골이 딱 발견됐을 때 엄청 수사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달서 경찰서장 김용판 씨가 진두지휘를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후에 뭐 서울 경찰청장까지도 지냈고, 그 후에는 대구 달서 쪽 다시 내려와가지고 21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거든요. 뭐 여튼 그 당시 이제 달서 경찰서장으로 있던 김용판 씨를 필두로 해서 이제 수사를 어떻게 잘못했냐면은, 아까 거기에서 유골이 딱 발견됐다 하길래 달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대요. 근데 뭐 현장 보존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과학수사대도 안 부르고 막 곡괭이질하면서 그 현장을 좀 훼손했다 이거예요. 막 파내면은 이게 자세가 바뀔 거 아니에요. 포지션이. 현장 감식할 때 중요한 게 시체 또는 유골의 그 자세를 보존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잖아. 그 자세에 따라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막 곡괭이질하면서 파놓은 그 유골들을 어디 그냥 뭐 돗자리 깔아놓고 족족 이렇게 마음대로 배열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이 유골을 가지고 부검을 진행해야 되는데 부검 진행할 만한 온전한 유골이 한 구밖에 없었대요. 그 한 구로 진행을 한 거야. 증거 자료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판 이분이 뭐 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 이건 뭐 아직까지는 뭐 음모론에 불과한 거니까. 뭐 여튼 그런 상황에서 김용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5명의 그 초등학생 소년들이 산을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는 비에 그 유골 발견 현장 있죠. 거기가 약간 구덩이잖아요. 가보니까 뭐 심하지도 않았어. 그냥 살짝 움푹 파인 정도야. 뭐 여튼 갑자기 내리는 비에 그걸 피하려고 거기 잠시 몸을 숨겼는데 옹기종기 모였는데 극하다가 이제 저체온증으로 갔다 이거지. 자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두개골에 있는 인위적인 손상 흔적들은 뭐냐 하니까 이제 김용판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낙폭이 1m 정도 되는 조그만 폭포 같은 그런 계곡이 만들어진대요. 물이 떨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물이랑 돌이랑 이렇게 떨어지면서 풍화작용 비슷하게 이래 일어나가지고 손상 흔적이 있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7번째 가설이 나와버렸네요. 7번째 설,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 근데 아까 도사견 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봐도 여기 이 와룡산이 해발 뭐 200m, 300m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만 초등학생이라 한들 그냥 뭐 깔짝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래요. 뭐 길 일을 그게 없대. 그래서 이런 정황이나 뭐 두개골 부검 결과도 그렇고 자연사에 의한 사망은 아닐 것이다. 근데 제가 6번째 설인 군부대 오발 사고부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7번째 설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발 사고랑 경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오발 사고를 덮으려고 이제 위에서 오더를 내렸고 경찰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사 방향을 잡았다 이거예요. 아니 암만 30년 전이라고 해서 수사 기법도 떨어지고 현장 감식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포인트에서 좀 떨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써도 욕먹어요. 친구한테. 슬기로운 생활 때 맨날 처잤냐고. 그 수사 이후로 그 수사 관련한 인사들의 승승장구 이런 전개 뭐 많은 영화에서 봤잖아요. 8번째 설, 인근 불량 학생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죽였다. 이 가설은 2022년도에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에 어떤 한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측정 기기 아시나요? 엄청 정밀한 치수 측정이 가능하고 디지털로 숫자가 표현되는 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발견된 유골에 두개골에 있는 손상 흔적들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첨단부에 있는 모양이랑 일치가 한다 이거예요. 일치는 아니고 유사하다로 할게요. 그리고 이 점 외에 신빙성을 높일 만한 배경이 있어요. 현재 여기 와룡산 일대에 고등학교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 학교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동네로 이전을 한 거고, 3개 학교는 사건 이후에 개교를 했어요. 마지막 1개 남은 학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한 5개의 학교는 인문계 학교고 여기 학교는 이제 공업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설립된 거는 90년도 9월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몇 개월 지나서 91년도 봄학기부터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학교가 운영이 됐겠죠. 보통 뭐 3월 2일에 개교를 하니까 개구리 사건 발생일이 3월 26일이거든요. 시점을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의 소행일 확률이 있다. 이 공업고등학교의 불량 학생들이 산에 와가지고
비닐봉지에 막 본드 뿌려가지고 흡입하고 있는 와중에 소년들을 마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건데, 그래서 이 가설이 생기고 나서 공중파 취재진들이 이 해당 학교에 찾아갔어. 취재를 시작했어.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알게는 됐어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란 도구가 쓰이는 분야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뭐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컴퓨터 공학과나 뭐 모바일 공학과에서 치수제는 이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91년도 당시에 이 공업고등학교에 과가 뭐 있었냐, 취재를 해보니 뭐 전자과, 화공과 이런 거밖에 없었대요. 뭐 이 학교뿐만 아니고 사건 현장에선 좀 더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더라도 버니어 캘리퍼스를 쓸만한 학교가 거의 없었대요. 저기 뭐 어디 멀리 있는 기계공업고등학교 이런 데 가야 이 기기를 쓰지. 그러면 그 기계공고에서 버스 타고 이 멀리 와룡산까지 와가지고 쉬는 날에 산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이렇게 찍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가설도 좀 신빙성은 떨어지는 가설이죠. 현재까지 법의학자들이 다양한 도구들로 비슷한 손상을 내보려고 실험을 한 결과 전지가위가 가장 손상은과 유사하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균님 2001년 49세의 나이로 별세, 김영규 군의 아버지 김현도님 2022년 79세의 나이로 별세, 박찬인 군의 아버지 박건서님 2023년 69세의 나이로 별세,